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케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세계 파동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내려오는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하든 그렇지 않고 상승이든 공통적으로 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절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본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포지션을 이 자리에서 아직 롱을 진입해 있다. 그 이유는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 이전 파동과의 이 파동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의 파동을 만들었고 되돌림 이후에 이게 X든 이게 뭐 이스펜딩 플랫 이후에 하락이든 뭐 동일합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도 이게 되돌림 파동이라는 건 명확했고 임펄스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었죠. 저점을 돌파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하락하는 파동이 세계 파동을 만들어냈고 되돌림 이후에 또 세계 파동을 만들어냈다. 즉 여기가 저점이거나 한 번 더 연장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세계 파동을 만들어내는 기간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매물대가 있었죠.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롱을 진입하는 건 맞는데 소파동을 카운팅 해보니 가격적인 하락이 있으면 기간적인 하락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격적으로 빠르게 내려왔고 되돌림 만들어내고 다시 저점을 돌파한다는 건 기간적인 면을 보이는 엘리엇의 교대 법칙을 따르겠구나. 그러니 이 저점을 돌파하더라도 쭉 빠지기보단 반등을 하면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짧게 Y를 형성한 후에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이유는 시간봉도 마찬가지지만 상승 다이버스가 계속 중첩되어 있어요. 그 뜻은 시간봉에서 그렇게 상다가 만들어진다는 건 뭐 4시간봉 뿐만 아니라 작은 분봉에서도 상승 다이버스가 계속 중첩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면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뭐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 파동에 대한 연계성을 가져본다면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으니 기간적인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여기를 그냥 홀딩하고 어차피 여기서 부분 익절 했으니까 홀딩하고 내려오면 더 진입해보자. 그렇지 않고 짧게 정말 주고 올라가더라도 저는 롱을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절해야 될 자리에서 본절하지 않고 손절 라인은 여기로 변경했다가 이 내려오는 파동을 보고 다시금 손절 라인은 요 밑으로 변경을 했어요. 제가 매물대에 있었죠. 그 매물대에 있더라도 어차피 거기 깨지면 손절이고 또 진입해보면 되기 때문에 평단 못해도 이 자리까지 내려올 거고 그럼 추가적인 수익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위치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저점을 정말 살짝 돌파했어요. 이렇게까지 살짝 돌파할 거는 예측 못했어요. 해봐야 한 여기 소파동 해보면은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올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더 짧더라고요. 요런 거는 좀 선 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상대로 짧게 나온 형태를 봐서 홀딩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해서 매매 전략상으로는 나쁘지 않고 수정한 게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을 했었고 그리고 되돌림을 정말 깊게 만들고 저점을 돌파하지 않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데서 롱 타셨다고 해도 손절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긴 했다. 또는 본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깊어버리면 저점 돌파하고 타야겠다.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 아마 본절 나거나 손절이 날 수 있는 깊은 되돌림이었다 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점을 결국은 지켜냈고 여기 저점을 저점 일단 최소한의 저점을 여기로 봐야 돼요. 원래 같았으면은 한 이 정도 내려왔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모습이 여기서 보이면 좋았는데 롱을 잘 태워주지 않는 역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하는 데 있어서 자리를 주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대비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역지 매매를 한다든지 만약에 저점을 잡지 못했다면 되돌림 롱을 탄다든지 그런 매매 전략 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전략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신규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어떤 카운팅을 통해서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떨어질 거라고 보면 어느 부분까지 내려올지 그리고 부분이나 공통적인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를 소파동 카운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4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내려오는 파동 자체가 사실상 이게 가격으로만 내려온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전 파동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파동 카운팅의 레인지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하락분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고점을 여기 이 당시에도 고점 만들고 하락하는 형태 빠르게 내려왔었죠. 반등은 했으나 또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고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나온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은 하나의 파동을 만들었고 되돌림 이후에 가격적인 하락을 빠르게 보였었죠. 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빠르게 내린 하나 파동만 해도 한 14%가 빠지는 15,000불이 한 번에 빠지는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고점부터 내려온 금액은 사실 비슷해요. 이때 요거 하나 파동만큼 내려온 크기는 비슷한데 소파동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 빠지는 형태에 있어서는 빠르게 빠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뭐냐? 파동 카운팅으로 보면 원웨이브 파동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의 W로 형성할 수 있고 이게 올라온다면 X로 만들고 또는 A 파동이고 올라오는 게 B 파동 또는 내려오는 게 C 파동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또는 Y로 아직 이게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이전 상승에 대한 상승 추세는 하방 이탈을 했고 리테스트 받고 떨어지는 모습 또한 되돌림 이후에 하락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이 하락은 전체 되돌림의 하락으로 봐야 된다.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 올라간 거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든 아니면 지금 상승한 거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든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생각을 하는 게 4시간봉 날봉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올라오더라도 익절은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롱을 진입했다면 익절은 해야 될 거고 이제 공통적인 숏도 진입해야 될 라인들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하락분도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는 이미 깨졌고 당연히 뭐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소파동상 카운팅을 해보면 이 파동이 하나의 W로 보여진다. 이 하나 파동을 보면 교대 법칙을 좀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비슷한 형태의 기간적인 하락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그건 W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되돌림 이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을 차라리 중간에 보여줬다면 오히려 롱을 바라보기 좀 더 수월했는데 가격적인 면이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게 하나의 파동만 나왔어요. 되돌림 이후에 이 파동이 이런 가격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면 저점 만들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게 봤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파동 만들었는데 기간적인 면을 보게 되면 이 또한 비슷한 형태의 하락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또 이 파동이 거의 1대1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면도 1대1이고 기간적인 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파동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게 저점을 명확히 만들고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게 하나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그렇지 않다면 얘가 그냥 W로 만들어지고 추가적인 하락분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근거하에 즉 날봉 4시간 봉상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시간봉 15분봉 상으로는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 다이버스는 유지됐고 그에 맞는 반등을 만들어냈다. 그 반등에 있어서는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하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 만약에 끝이라면 되돌림 위에 추가적인 상승분, 즉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는 형성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올라오게 되면 하락분까지도 우리는 봐야 될 상황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이게 계속 내려갈 하락이 아니라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은 충분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속 내려가기 위해선 날봉상 상승 추세를 깰 때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요 라인까지 한 93,000에서 96,000 라인을 하방 이탈하기 전까지는 얘는 아직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세 개 파동, 하나, 둘, 세 개. 그럼 이런 라인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 아직은 큰 봉상으로는 상승이 맞는데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여기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롱도 타야 되고 하락분도 먹어야 되는 형태인 거죠. 왜냐면 상승만 하더라도 10,000불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하락을 했을 때도 한 20,000불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챙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간봉으로 오게 되면 시간봉상은 그래 단기적인 상승까진 바라보자. 근데 이 상승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하락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두 개 다 포지션을 진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건 15분봉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되돌림 파동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개 파동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상승분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 높다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상승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이 아닌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최소한 382 구간까지만 보자라는 거죠. 이 라인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 근데 그 라인 또한 되돌림 이후의 상승이라고 했을 때 그 상승의 폭이 한 4,000불에서 한 5,000불 될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은 상승이에요. 4% 내지 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올라가더라도 알트는 한 10%씩은 기본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롱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롱을 또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 전체 되돌림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왔다가 줬으면 다들 롱타기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주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아직 속파동상으로는 상승을 바라보는 게 맞다. 지금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되어 있어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건 즉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일단 보자. 그 되돌림 위의 상승분으로 보고 그 상승했을 때 부분 익절을 해보자. TP를 빠르게 가져가 보자. 그 이후에 숏 또한 공통적인 숏 또한 진입을 해보고 그 숏이 내려왔을 때 저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숏을 타는 거지만 상승 파동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메이저 상승이 있을 수 있죠.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또 부분 익절하고 나머지 홀딩하는 형태의 잃지 않는 매매를 해보자. 공통적인 매매를. 그래야지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발라먹는다고 얘기하죠. 상승한 거에 대한 되돌림에 롱 타서 올라와서 익절하고 익절한 만큼 숏하고 또 내려오면 익절하고 나머지 홀딩 했는데 치지 않고 내려가면 숏에 대한 수익 롱에 대한 거 본절하더라도 숏의 수익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엘리엇의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매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롱을 진입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 히든 상승 다이버스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게 되돌림이 좀 깊다 라고 해도 히든 상승 다이버스가 만들어져요. 15분 봉상으로. 이런 식의 매매를 하면 충분히 수익성을 가질 수 있고 여기까지 B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혹시 공관사항 있으시면 질문답하는 시간 갖고 알트 보도록 할게요. 그런 파동을 만들어낼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하다가 무조건 걸려요. 지금 올라오더라도 이전 히든 하다가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하다가 딱 만들어낼 거예요. 이때 펌핑이에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바.